본 게임 들어가시죠. 사실 오늘 이 주제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 띄워주시죠. 어제 저녁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과연 깜빵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가지고 사실은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결국 어제 법원에서 구속 결정을 했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바로 올라오죠. 우리 쿠쿠쿠님, 송영길 나를 구속해라. 법원 응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된 거죠. 진짜 얼마 전까지 나를 구속해라. 왜 나를 수사하지 않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건들지 마. 내가 갈게. 그래서 보내준 거죠. 법원에서 우리 송영길 국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깜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조금 아연실색한 게요. 여러분 무슨 혐의를 받는지는 다 아실 테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당대회 때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 그때 돈봉투 살포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는데 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선거들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뭐 지방의원 선거도 있고 여러 선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선거들보다 원 내에서 하는 선거, 그 다음에 당 내에서 하는 선거가 오히려 더 치열하고 되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다들 여러 가지 셈법을 복잡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에 따라서 결정하고 여러 가지 일로 평가하고 이런 선거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다른 그 이외의 요소들, 그 다음에 뭐 환경적인 요인들, 당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적용될 그 소지가 높은 선거들이 이런 당내 선거나 뭐 원내 선거 뭐 이런 작은 선거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치열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돌이켜보면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된 선거는 사실 아주 치열할 수 있는 선거였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에 맞서는 그때 당시 홍영표 의원이었나요? 이분이 아주 강력한 맛으로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게 선거가 너무 치열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선거였는데 이때 당시에 이 민주당에 표를 던질 수 있는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또 그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지역 위원장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조직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돈봉투를 살포했다. 일종의 그냥 매표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무신 선거처럼 돈 주고 표를 사는 걸 매표행위라고 하는데 그 매표행위를 이 당 내에서 했다. 그리고 이미 그 부분을 시인하고 증거를 제공한 그 관련자들은 이미 구속되어서 이미 여러 가지로 수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로 그분들의 발언들도 나오고 있다.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검찰에서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송영길 대표는 그때 당시에 자금을 만들고 있었던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그 주변의 스폰서들로부터 일정 부분의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까지도 같이 받게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곤란에 처한 상황이다. 조금 기사 내용을 살펴볼까요?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기사 좀 내려주세요. 기사 내용을 좀 봅시다. 조금 더 내려주시고요. 이 표가 좀 있어요. 좀 더 내려주시고요. 얼굴은 뭐 별로. 네, 혐의 요지 조금 더 내려주시고요. 네, 여러분 보이시죠? 자,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 먹사연 이름이 좀 특이한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이 먹사연을 통해서 7억 6,300만 원을 수수했다라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요.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여수 폐기물 소각장 관련 청탁 대가로 4천만 원을 수수한 금액이 이건 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21년 3월 30일 이성만 의원 이제부터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여러 주요 멤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캠프 지역본부장 교부형 1,000만 원을 수수했다. 받아서 또 이것도 뿌렸는지 본인이 인마이 포켓했는지는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3월 10일 그리고 2021년 4월 11일 캠프 지역본부장 활동비 650만 원을 제공했다. 정당법 위반. 4월 19일에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캠프 부회자금 5천만 원을 수수했다.
마찬가지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4월 27일, 28일 윤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자, 이게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그 돈봉투 살포 사건입니다. 약 6천만 원 정도를 제공했다. 드러난 것만 6천만 원이고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매표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상의 규모일 것으로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까지 많이도 헤쳐먹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돈 살포 없을까요? 민주당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게 무슨 죄가 되냐는 거라서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우리 왓수다 애청자께서는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좀 몽타주랑 다르게 원래 본업이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연구자인데요. 제가 전공한 게 민주주의이고 선거, 정당, 의회 뭐 이런 그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그 양태들에서 역사적으로 공부를 할 때 최악의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매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 표를 준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주권을 대표자에게 양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의사를 그냥 전달하는 것과 이 주권을 양도한다는 것, 그것도 일정 부분의 텀을 제공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신 행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라는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근간을 흔드는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권자의 주권을 양도하는 행위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주권자들의 의지가 총합으로서 작용해야 하는 거고 그것들이 건강하게 어떤 대표성을 띠면서 또 책임성을 띠면서 반응성을 띠면서 어떤 대표자들을 구성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를 돈으로 교란시키고 왜곡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매표 행위는 정말 본질적으로 잘못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을 떠나서 어떤 당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서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걸 하고도 활동비 정도 얼마 준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관념이 없는 정치인이다. 그런 정치인은 사실은 민주주의자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멍청해서 모르거나 바보거나 아니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국민의힘에 나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때 당시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던 전당대회와 이번에 이제 김기현 대표 물론 이 다른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긴 했지만 이 김기현 대표가 선출되는 전당대회의 분위기 자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까요?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던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제가 치열했다고 말씀드렸죠. 당내에 매표 행위를 할 만한 유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제가 겪은 우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매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알아서 와서 줄을 서는 거를 어떻게 필터링 하느냐가 문제였죠. 이게 사실은 제가 자랑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연유였어요. 이게 대통령실의 입김이었든 어떤 여러 가지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든 하여간 대세론이 너무 빨리 형성됐고 빠르게 그쪽으로 굳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매표 행위를 하기보다는 이 캠프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돈봉투 비슷한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현직 당협위원장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우프죠?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어떤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발생한 일일지라 하더라도 하여간에 그런 매표 행위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윤지호 원내대표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띄워주시죠. 자, 윤지호 원내대표께서 송영길 대표가 구속된 것에 대해서 586 운동권의 윤리적 몰락이다. 오늘 아마 그 김재섭 위원장께서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윤지호 원내대표께서도 앞으로 우리 당이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체화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래쪽으로 내려주실까요? 네, 더 내려주시고요. 윤지호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놓고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을 목격하게 된다.
586 운동권은 80년대 운동권 경력으로 국회의원까지 됐지만 그들의 인식과 윤리는 그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부패한 꼰대 혹은 청렴의식 없이 권력욕만 가득한 구태가 오늘날 586 운동권의 자화상. 많은 청년이 586 586운동권의 청산을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런 586 기득권화된 586 꼰대의 사실은 전형적인 안 좋은 면만 모아놓은 어떤 프로토타입과 비슷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언행을 보더라도 그다음에 사고방식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 혐의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보더라도 저는 좀 그렇게 느낀다. 일종의 여러 가지 좀 자의식 과잉 같은 것도 느껴지고 내가 낸데 하는 것도 좀 느껴지고 저는 사실은 21세기의 정치인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지? 최근에 그 왜 북콘서트에서 했던 여러 논란의 발언들 뭐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다느니 어린 놈이 어쩌 이런 어떤 사고방식들을 보면서 이분이 기본적으로 몇 년도에 살고 계신 분인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윤지용 원내대표의 저러한 분석에 저도 10분 동의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기사 내려주시고요. 네, 여러분 지금 많이들 나가셨나요? 채팅이 안 올라와서 제가 이게 막 이야기 혼자 하느라고 채팅 읽을 시간이 없을까봐 눈이 막 정신 없을까봐 일부러 안 올려주시는 건가요? 배려해 주시는 건가요? 예, 하여간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씁쓸한 마무리를 하게 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송영길, 제가 아까 전에 이경부 대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단순히 송영길 전 대표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과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고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그 세대들에게 저희와 같은 새로운 세대가 정면으로 도전해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판은 약간 주차장이랑 비슷한 거라서요, 여러분. 차가 빠져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간이 생겨야. 근데 저희가 줄을 쫙 서가지고 우리 차례가 오겠지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차가 일정 시간 되면 나와줄 것 같지만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어떤 방식을 써서는 머무르려고 하는 관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이 되고 이 차가 녹이 슬고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새롭게 부릉부릉하는 신차들, 신기술을 탑재한 이 전기차들이 붙어서 밀어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들이 제가 이제 80년대생이고 2000년대 학번인데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 선배들의 정말 젊은 시절은 찬란했던 거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그 민주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쌓았던 이 찬란했던 역사만큼 저희가 저희만의 시대 정신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낡은 시대 정신을 대체할 수 있을 때 그때 저희는 한판 전쟁을 벌여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또 김재섭 위원장과 같은 동지들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점점 그런 날을 앞당겨주고 있다라는 감상이 들어서 윤지용 원내대표의 평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젯밤 송영길 구속뉴스 보고 야호 속이 뻥tur해 너무 개인에 대해서 죄는 미워하되 개인의 구속은 또 뭐 어려운 일이니까. 이게 자꾸 저는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 잘못되고 구속되고 이런 것들 막 자꾸 법원 가가지고 구속되고 뭐 판결 나가지고 쫓겨나고 이런 모습들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생명이 끝나도 국회에서 어떤 쓰임이 다해서 끝나고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평가받아갖고 선거에서 심판받고 이런 게 사실은 건강한 민주주의인데 자꾸만 쓸데없는 짓거리들 해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날라가고 이게 과연 여당이고 야당이고 좀 건강한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 정도 했다. 저는 이제 그런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